인류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좋은 직장을 지향하며 최상의 교육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소위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있다는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공부가 가장 쉬웠을까요? 제가 고3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계속 그 생활을 해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책상에 앉아서 막 울고 아파도 계속 책상에 앉아서 아프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 뒤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가서 거의 밥 먹으면서도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오면 한 11시 반, 12시 정도 계속 그런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더욱 이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던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내신이라는 것도 있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고3 때는 스트레스도 극에 달하고 뭐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늘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은 기억이 미화돼서 괜찮은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교실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뭐 그랬었어요. 만약 그때 고3 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그 국영수 사탐을 공부하라고 한다면 그때처럼 치열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이나 학교의 기대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래도 울면서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힘들다고 느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나태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저만의 그런 또 그 대학교의 낭만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올해 안에 꼭 성공해서 내년에는 대학교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상상 같은 거 하면서 좀 뭔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의 즐거움도 쉼도 모두 내려놓고 공부에만 매진했던 분들을 더 만나볼까요? 깨어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공부를 한다. 그게 제 방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절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되고 쉬는 시간은 아껴서 뛰어다니면서 화장실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집에서 잠깐 쉬게 되면 깊이 잠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4등분, 그러니까 반에 반으로 접어서 그 위에서 불편하게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굴러 떨어지면 깨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조금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면 시간 같은 것도 원래 6시간 잤던 거를 좀 더 줄여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자게 되고, 화장실을 그냥 가는 것도 좀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뭐 단어장 하나라도 들고 간다든지, 이렇게 필기해냈던 거라도 하나 들고 간다든지, 그래서 항상 그 시간들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전문 직종, 변호사든 아니면 뭐 교수든 이렇게 전문 직종을 가지고 또 비슷한 전문 직종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2 겨울에 제가 이제 광주만민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서 목사님께서 손수건 집회를 하시러 광주만민교회 오셨었어요. 근데 이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첫 마디가 바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꿈이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왜 치과 의사였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 보니까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의사가 제일 수입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온 삶.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참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주변 친구들과 주변 선배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과대학 단과대 이제 학생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 1학년 때부터. 그래서 2학년 때는 과 부회장, 3학년 때는 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수가 약 5,000명 정도거든요. 그 5,000명의 학생회장을 하게 됐고, 4학년 때는 이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학부생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소외계층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도 하고 배우면서요, 보람도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보람은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곳은 천국인데, 근데 그 천국과 멀어지는 저의 이제 일상생활의 모습이 계속 공고했던 거죠. 아무리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교수가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모든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뭐 하는데 이런 공허함이 마음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족이 마음에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비어 있었죠. 텅 빈 마음을 채워줄 그것.